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은 민선 8기의 공약과 주요 사업들이 하나씩 결실을 맺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각 지자체는 공약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BTV 특집 대담, 오늘은 도시를 가치 있게, 시민을 행복하게, 군포시 한호시장 모시고 올해 시정 운영 방향과 미래 비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존경하는 B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군포 시민 여러분, 군포시장 하은호입니다. 을사년 새해에 BTV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벌써 이제 뭐 새해 봄이 돼가고 있는데 일단 작년 얘기 좀 해볼게요. 네네. 작년에 시장님 생각하실 때 좀, 야, 이건 좀 큰 성과였다. 그것도 어떤 거는 좀 아쉽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네, 지난해 군포에서는 3번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철도 지하화가 선언되었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시작된 한 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시장이 되기 전부터 전국 최초로 법을 만들어서라도 3번 신도시를 재정비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낡고 오래된 집들을 새로 만들어서 주거 환경을 네네. 깨끗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어서 서울역에서 우리 군포에 있는 당정역까지 네네. 지하 사업이 추진되도록 특별법을 만들어진 것이 또 크다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한편으로는 3번천 복원을 제가 취임해서 2022년도에 그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게 돼 있었는데 네. 그것이 아쉽게도 지원이 지방하천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참 아쉬운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도와 협의를 해서 네네. 꼭 그것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고 좀 아쉬운 소식도 있는데, 자, 이제 2025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는데, 올해 시정 운영 방향 어떻게 될까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GTX 신호선이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 우리가 금정역을 포함해서 저희 금정역의 1호선, 그다음에 4호선, GTX 신호선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네. 트리플역이 되거든요. 그 금정역을 그 환승 복합센터로 만들어서 그 금정역을 저희 시의 랜드마크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기에 3번 신도시 재건축과 기존 도시 재개발 그리고 3기 신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미래도시 군포의 모습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더 열심히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 밖에도 당정역 공업지역 개발과 군포 역세권 지식산업센터 조성,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 등 첨단 산업 육성과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특성화 시장 육성 등을 통해 지역 경제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사업 육성을 통해서 네. 많은 기업들, 벤처기업들이 저희 지역에 찾아올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이뤄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는데 그 역점을 둘 것이고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서 복지가 잘 실현되는 도시를 만들어내는 것을 역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말씀 들어보면 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 같은데요. 좀 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말씀 나눠볼게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네. 이게 3번 지역이 아마 2개 구역이 선도직으로 좀 선정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게? 1월 말에 그 군포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이 경기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 네네. 군포시는 양질의 주거 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그 3번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군포시에서는 정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선도지구의 특별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여 차질 없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해 지역 발전과 함께 살고 싶은 3번 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네네네. 아울러 앞으로 선도지구 외 구역에 대해서도 정비 일부 인력 선정 등을 통해서
국토교통부, 경기도 및 다른 신도시와 함께 협의를 통해서 구역별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단계별로 제시하는 등 순차적인 정비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그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당정동 공업지역이죠? 네네. 거기가 이주민 택지로 지금 지원돼서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공업 쪽이다 보니까 기반 시설이 좀 부족할 것 같고 네네. 주민들 뭐 학교도 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세요? 네, 그 1970년대, 80년대 군포는 구로공단 지금 가산 디지털 단지 아래로 가장 왕성한 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공단이 저희 지역에 있는 그 당정 공업지역입니다. 네네. 근데 IMF 이후에 쇠퇴한 공업지역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군포시는 전국 최초로 공업지역 재개발을 시 차원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예전에 유한양인 부지 일원에 LH가 맡아서 재개발을 하고 있으며 이를 시작으로 당정동 일대를 새로운 첨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로 채워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어디에서도 군포처럼 우수한 인재들이 가까이 있는 공업지역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 네. 미래도시는 일터와 사는 곳이 한데 어우러진 복합도시의 모습을 군포가 갖추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공업지역 재개발을 통해서 군포를 첨단 기업과 함께 하는 도시로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신도시 개발 좀 잘 진행되면 좋겠는데 또 하나 역점 사업 중 하나가 이제 철도 사업인 것 같아요. 네. 시정연수의 핵심 전략으로 이제 철도 중심의 교통 혁신을 선도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세부 계획이 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군포시의 금정역은 그 1호선과 4호선이 교차하는 역이고 네네. 경기도에서 가장 그 이용도가 높은 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거기서를 더 안전하고 쾌적한 그 환승센터로 만들어내는 게 저희 시의 목표이며 그 우리 시민들의 열망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GTX 신호선이 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철도 지하 문제, 그다음에 3번천 복원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 바로 금정역입니다. 아, 단계별로 여기를 군포시의 랜드마크로 만들어내는 것은 군포시의 가장 중요한 중요한 사업이고 네. 시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 환승센터로 만들어내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고 그다음에 남부의 신분당선과 연결하는 3기 신도시에 저희 지역에 남쪽에 3기 신도시가 들어오는데 그걸 이제 신분당선과 연결하는 또 철로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 네.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철도 사업 이제 말씀 나오다 보니까 좀 최근에 그 국토부에서 이제 철도 지화 사업 뭐 선도적으로 발표하고 하면서 철도 지화 특별법 시행 관련 얘기가 많습니다. 네네. 그중에 이제 중심되는 데가 서울역에서 군포 당정역 네네. 이 구간 지화하는 것이 좀 화두 떠오르고 있는데 네네. 선도직은 되지 않았지만 추진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진행될까요? 금정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호선과 4호선이 교차하는 역이고 또 지금도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거기다 GTX 신호선이 또 개통이 되면 금정역이 트리플역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혼잡합니다. 네네네. 금정역을 지은 지가 80년대 지어진 역이기 때문에 또 상당히 노후화돼 있어요. 철도청에서 거기 금정역을 그 새로운 역사를 짓는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 네. 근데 이제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게 새롭게 환승센터를 만들어내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재작년 초에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장관님을 모시고 거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다음에 혼잡한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말씀을 드려서 거기를 새롭게 만드는데 그 국토부로부터 도와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해서 그 GTX 신호선도 지하하고 서울역에서 당정역까지 지하가 된다면 거기를 복합 환승센터로 만들어서 쾌적한 역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 시의 목표이고 또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도를 통해서 저희 시가 동서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1호선 경부선을 축으로 동서가 갈라져 있고 4호선 그 완산선을 통해서 남북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철도가 지하로 들어간다면 저희 시는 새로운 환경의 혁명적인 환경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가치가 더 2배, 3배 상승될 것이라고 확신하거든요. 아, 그 경부선
4호선 안산선 때문에 그 지금 도시가 단절돼 있는데 네네. 그것이 지화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지금 시범지구는 아니잖아요. 네네. 진행은 되겠죠? 선도지구가 아니라는. 근데 그게 작년 초 2월 달인가 여야 합의하에 네. 특별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무조건 진행은 되는 겁니다. 대신 그게 좀 더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대통령이나 국토부의 역점 사업이고 우리나라 뭐 여야 의원들의 합의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되는 것은 꼭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범지구가 아니라서 조금 늦게 출발을 할 수 있지만 꼭 진행은 될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좀 시민들이 안심이 되겠습니다. 그 3번 신도시 좀 중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 남부 기술교육원 이것도 이전 문제가 시장님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 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앙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가 소유한 남부기술교육원이 있습니다. 네네. 그게 저희 시청 부지보다 더 넓거든요. 더 넓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가 남부기술교육원과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복지 사업에 요양원 병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 전에 2012년도에 저희 시에 그것을 매입을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시에 그걸 매입을 해서 저희 시청사를 옮기든지 그리고 우리 시청사를 개발하든지 아니면 거꾸로 하든지 해서 그 일대를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채워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3년 전부터 제가 시장이 되기 전부터 서울 오세훈 시장님을 만나서 저희 시에 돌려달라고 요청을 드린 상태고 아마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만약 이용하면 어떤 시설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저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는? 일단 문화복합시설로 옆에 문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이고요. 한쪽에는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채워나갈 생각입니다. 좀 그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군포시 중심에 있는 네네. 시설이고 지역인데 그게 잘 이용되면 저희 시민들이 굉장히 좋은 시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기대가 크죠. 네. 제가 보기에 아주 중요한 위치도 위치고 시민들이 원하는 곳이 거기가 그 남부기술교육원이라고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조속히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네. 군포시가 또 지난해 좋은 소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산업부에서 그 공모했던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사업 이거 네. 선정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좀 어쩌면 지금 앞으로 미래 로봇 산업의 중심지로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 그렇죠. 군포시가 이렇게 로봇 산업에 어떤 장점이 있었는데 센터 선정이 된 거죠? 저희가 그 한 번 전에 그 재작년에 그 비슷한 사업에 응모를 했다가 그 뭐 저희가 안 됐습니다. 네. 경상남도하고 해갖고 진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거의 광역자치단체하고 저희가 이제 그 서로 비딩을 하다가 저희가 어렵게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대는 너무 빨리 산업화가 되고 있고 빨리 발전되고 있고 AI나 로봇, 첨단 산업들이 발전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이제 신체 일부를 그 기능을 향상시키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로봇 산업 중에서도 한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과 밀접돼 있는 예.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병원이나 제조 공장이나 이런 데서 네. 같이 이제 인간의 그 기능을 더 향상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웨어러블 로봇 산업의 실증센터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2028년까지 완전한 이제 실증센터를 만드는데 그런 부가적으로 많은 그 연구소나 그 기능 그런 생산업체들이 저희 시를 이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현대자동차나 아니면 서울내 병원 쪽에서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쪽과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실증센터가 잘 이루어지면 군포시 향후 먹거리로도 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그러면 엄청난 그 부가가치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도 찾아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미래는 첨단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첨단 그렇죠. 산업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네. 그거의 첫 번째가 로봇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총력을 기울여서 그 실증센터를 이제 제대로 만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잘 좀 만들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만들고 싶습니다. 많이 홍보를 좀 해주시면 많은 기업들이 더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또 평소에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교육입니다. 네네. 이 교육이 군포의 미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로 네네. 알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군포의 교육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군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책의 나라라고 해서 우리나라 처음 그 중앙정부로부터 그 책의 나라 지정을 받은 도시이기도 하고요. 네. 책의 도시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도서관이나 시민들이 많은 그 책에 관련된 그 인프라가 많이 형성돼 있는 그렇죠. 도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초자치단체는 그 우리 아이들이나 어른들 모든 사람이 그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에 맞게, 유아는 유아에 맞게.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그 입학 축하금을 주고 그리고 유아나 그다음에 더 어린 아이들한테는 거기에 필요한 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체육복비나 뭐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아, 네. 그다음에 청소년들한테는 요즘 학교에 안 가는 학교 밖 청소년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안교육하는 친구들 많죠. 그런 것도 이제 청소년 재단에서 아이들을 그 받아가지고 대안교육을 시키고 있고 아. 그 정규 학습을 받은 것처럼 그 검정고시 같은 것도 공부를 시키고 있고 그래서 그런 준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니어 실버를 위해서 실버 도서관을 또로 개관을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실버 도서관이요. 네. 예.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0세부터 우리 그 아주 노후화된 어르신들까지 재교육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이제 재교육의 차원을 넘어서 그 삶의 욕구나 우리가 학문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의 미래는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가 네네네. 시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행정들 교육 행정 좀 진행을 한 2년 반 해오셨는데 좀 성과가 좀 있어요? 어떠십니까? 저희 시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교육 뭐 평가위원이나 평가원이나 아니면 교육부로부터 많은 상도 받고 아.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저희 시에 찾아온다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아, 랜드마크가 되고 네네.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 이제 최근에 개관한 꿈마루 그림책 박물관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도 저희 시만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는 이게 전에 그 수도사업소에서 배수지로 수돗물을 공급하던 곳인데 그거를 이제 그 기능을 상실하고 그냥 묻혀 있던 곳을 그림책 박물관으로 해서 새로 탄생을 시켜서 주변에 있는 저희 시뿐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그 중요한 핫플레이스입니다. 사실 이제 자치단체장들이 행정을 많이 하시다 보면 교육을 약간 소홀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되게 신경 써 주신다니까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교육이 그 미래 그 도시의 가치나 미래 그 비전을 제시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그 고민되는 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 삼본천 복원사업 네네. 예산을 따올 줄 알았는데 예산을 지금 불발됐습니다. 네. 이유가 이유가 어떤 거였고 좀 앞으로 예산 마련 좀 어떻게 해서 사업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 따지면 그 삼본천 복원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2천억이 좀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시 예산만 단독으로 갖고는 그 2천억이나 되는 돈을 충당해서 삼본천 복원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자체에서는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2022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자연하천 복원 사업이라는 공모 사업이 나서 경기도에서 통과되고 그래서 환경부까지 가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 시의 큰 경사였는데 기재부나 그 환경부에서 지방하천은 그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낙담을 했는데 그랬다고 이건 스톱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또 하나 3본 신도시를 만든 건 중앙정부에서 주택 공급 정책으로 만들었는데 그렇죠. 그거 만들 때 3본의 도로 확보가 워낙 어려워서 3본천을 덮어놓은 거거든요. 도로 확보용으로.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면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2022년도 취임해서 한 달 뒤인 8월 초에 네네.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 시가 한 700가구가 넘게 침수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가장 침수가 많이 된 지역이 금정역 앞입니다. 근데 3본천이
3번의 중심을 통과해서 금정역 쪽으로 내려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홍수의 제 원인의 가장 첫 번째가 3번천을 덮어놓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3번천을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게 저희 지론입니다. 왜냐하면 3번 신도시를 만든 것도 중앙정부고 그렇죠. 그 도로를 만드느냐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문제가 되면 다시 복원을 하는데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뭐 그래서 안 해준다면 좀 도와 협의를 해서라도 꼭 이 사업을 실현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와 협의를 해서 도비를 이렇게 따올 수 있는 여지는 있나요? 네네. 그거는 어떤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게 돼 있는 거라 네네. 이제 도에서도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의 힘을 빌려서 저희 시에서 그 역점 사업으로 꼭 이뤄낼 생각입니다. 그게 제대로 된다면 아마 환경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교통 문제나 이런 문제, 그냥 홍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좋을 겁니다. 아무튼 좀 말씀드리니까 좀 억울한 부분이 있네요. 네. 필요할 때는 도시하천 다 쓰고 정작 돈이 좀 필요할 때는 이제는 지방하천으로 지원이 안 되고 좀 억울한 부분이 있네요. 그것뿐이 아니라 사실 공모를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렇죠. 공모에서 당선이 됐으면 처음에 중앙정부가 약속한 대로 지원을 85%까지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해야 되는데 중간에 뭐 예산 문제나 딴 핑계를 대는 거는 중앙정부가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행정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시민에 대한 국민에 대한 신뢰거든요. 그렇죠. 예측 가능해야 되고. 네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중앙정부가 상당히 미스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강력하게 좀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좀 어려운 분도 질문 좀 하나 해볼게요. 지금 네. 이제 민선 8기 임기가 벌써 이제 1년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네. 내년엔 지방선거인데 시장님 재선 준비하고 계시나요? 뭐 재선은 따로 준비하는 건 없고요. 네. 제가 열심히 하면 시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오실 의향도 있으시다고 봐야 되나요? 뭐 아니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어쨌든 제가 잘 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면 그게 뭐 재선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공약이라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빌공짜로도 쓰는데 저는 그런 공약은 하나도 없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고 제가 낸 공약 중에 거의 80% 정도 달성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한두 가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서 그 어려운 부분을 헤쳐나가서 각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 그리고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 시민들이 또 뽑아주는 거 아니냐. 그 그렇죠. 말이 정말로 행정가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민선 8기를 마치면 군포 시민들한테 하원호 시장은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듣고 싶은 모습이 있을까요? 제가 시장이 되겠다고 생각할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생각이 뭐냐면 우리 시는 너무 정체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기형적인 개발을 해가지고 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제가 바라는 건 그것을 타파해서 도시가 제 기능을 갖고 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해왔고 네. 그래서 이제 전반기에는 2년 지금 3년 차, 4년 차로 넘어가고 있는데 전반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 그 주거환경 개선 일단 사람이 사는데 중요한 게 잠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잠자리가 편안해야 그다음 생각이나 의식주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우리 시의 가장 어려움이 이제 오래된 도시가 주차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쓰레기나 기타 사회 기반 시설의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가장 원초적 근본적인 해결책은 재개발을 하는 겁니다. 원도심에. 네, 네, 네. 그다음에 신도시도 지금 35년이 지나고 있는데 그 개발해서 다시 들어간다면 빨리 해도 40년이 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역점을 둬서 주민들한테 도시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거를 그리고 도시를 바꿨다. 그다음에 모든 생각을 도시 개발에 역점을 뒀다는 소리를 듣는 게 저의 목표고 그렇게 돼야 군포는 제 가치를 평가를 받을 거고 시민들이 군포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시장님과 얘기 나눠보니까 정말 2025년이 시장님한테는 정말로 이 군포시의 발전과 도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그런 계획하신 모든 것들 좀 잘 마무리되게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군포시 하원호 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BTV 특집대담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